고급 승용차 안 중년 남자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회장님, 큰일입니다. 그 아이, 살아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확실해? 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눈썹 끝에 점까지. 회장님이랑 똑같았어요. 남자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17년 공든 탑이 무너질 순 없어. 남자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 지금 당장 사람들 풀어. 그 아이 찾아내서 깔끔하게 처리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 교복을 입은 한 여고생이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뒤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추격했습니다. 2시 방향, 골목 막아. 절대 놓치지 마. 여고생은 비틀거리며 큰 도로로 뛰어나왔습니다. 앞에서는 고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뒤에서는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고생은 죽을 각오로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두 팔을 벌리고 세단을 막아섰습니다. 기익! 급제동 소리와 함께 세단이 여고생 코앞에서 겨우 멈췄습니다. 여고생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저 죽어요. 멀리서 추격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차 안에서 중년 여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운전기사가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 열어요. 빨리. 차 문이 열리고 여고생이 황급히 뒷좌석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출발하세요. 당장. 세단이 빗속으로 질주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추격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차 안에는 고요함만 흘렀습니다. 여고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여고생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찢어진 교복, 그리고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점. 자신도 똑같은 자리에 가지고 있는 그 점.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말이 나왔습니다. 너, 혹시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며칠 전, 이서연 17살,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기엔 조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지 1년 혼자 살아가기 위해선 학교와 새벽 편의점 알바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게 알려진 후 학교 친구들은 서연을 피했습니다. 방과 후에 알바를 하고 밤 12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서연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17번째 생일.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카스테라 빵을 받아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카스테라를 올려놓고 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서연은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목이 메었습니다. 후, 초를 끄고 카스테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 계시긴 한 걸까? 서연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은 갓난아기 때 병원 앞에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서연을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서연아, 내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상자, 내 방 옷장 깊숙이.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생일을 맞아 문득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할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 병원 이름이 적힌 메모지, 그리고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임산부가 있었고 왼쪽 눈썹 끝에 점이 있었습니다. 서연과 똑같은 자리에 편지는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서연아,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누군가 너를 빼앗아 간 거야. 이 메모지의 병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꼭 진실을 찾아.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서연의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거라고. 메모지엔 병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봄 산부인과.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 엄마는 어디 계신 걸까? 다음 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그 병원을 찾아가기로.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새봄 산부인과. 건물은 낡았고 병원은 폐업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17년 전에 여기서 출산하신 분 찾고 있어요. 17년 전. 서연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분 혹시 아세요? 여성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할머니가 남겨주신 거예요. 저 혹시 제 엄마일 수도 있어서요. 내 엄마. 여성이 서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서연의 왼쪽 눈썹 끝에 고정됐습니다. 여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안 돼. 죽었다고 했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은 서연을 밀치고 안쪽 방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부회장님, 큰일입니다. 그 아이, 살아있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눈썹 끝에 점까지. 회장님이랑 똑같았어요. 회장님? 부회장님? 대체 무슨 얘기지? 지금 여기 병원 앞에 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너, 빨리 여기서 나가. 당장? 왜요? 제 엄마 아세요? 몰라. 그냥 가. 여성이 서연을 밀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여자는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추더니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남자들은 무전기를 들고 서연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다 확보해.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향했습니다. 포위했다. 천천히 줘요.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서연의 교복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헉! 헉! 모퉁이를 돌 때 발이 미끄러져 무릎을 찧었습니다. 교복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달렸습니다. 거의 다 왔다. 저기. 그리고 큰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도로 가장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앞은 차들, 뒤는 추격자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3미터, 2미터.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서연은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기 급제동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세단이 서연 코앞에서 겨우 멈췄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저 죽어요. 차 안에서 우아한 중년 여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운전기사가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 열어요. 빨리. 차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뒷좌석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출발하세요. 당장. 세단이 빗속으로 질주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차 안에는 고요함만 흘렀습니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살았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얼굴, 찢어진 교복, 피 흐르는 무릎, 그리고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점, 자신도 똑같은 자리에 가지고 있는 그 점.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말이 나왔습니다. 너, 혹시?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성은 계속해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눈썹 끝 점을 만졌습니다. 이름이 뭐니? 이서연이요. 왜 쫓기는 거니? 서연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여자의 반응, 전화 통화, 그리고 추격. 그 사진, 지금 가지고 있니? 서연은 젖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성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점, 저랑 똑같잖아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거라고.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회사로 가요. 차는 거대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태상그룹 간판이 보였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성은 서연을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 치료하고 유전자 검사 부탁드려요. 제 샘플하고 비교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의사가 서연의 무릎을 치료하고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서연이 씻고 나오자 여성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지금 당장 회사로 와줄래?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를 끊고 여성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을 불렀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대체 무슨 일인가요? 내일 아침이면 검사 결과가 나와. 그때 모든 걸 말해줄게.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 안전할 거야. 그날 밤 서연은 낯선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유전자 검사는 왜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왔어. 결과가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읽었습니다. 친자 확인 확률 99.99%.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여성이 무릎을 꿇고 서연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라고? 17년 동안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여성, 아니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산할 때 의식을 잃었어. 깨어났을 때 의사가 그랬어. 아기가 죽었다고. 사산이었다고. 한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관을 보여줬어. 그 안에 아기가 있었어.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어. 누군가 널 빼앗아간 거야.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한지아가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17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저한테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양복 차림. 누나, 무슨 일이라고? 남자는 서연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민호야. 우리 딸이야. 서연이가 살아있었어. 한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조카가?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 틀림없어. 한민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반갑다, 서연아. 삼촌이야. 누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어. 한민호는 한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축하해, 누나. 정말 기적이야. 그런데 어제 서연이 쫓아온 놈들 찾아봐야겠어. 그래, 누가 왜? 내가 알아볼게. 보안팀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할게. 고마워, 민호야. 내가 있어서 든든해. 한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한지아는 서연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 높은 담장, 경비원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서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평짜리 자취방에서 혼자 살았는데, 엄마,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제 진짜야. 그날 밤 서연은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찾았습니다. 재벌 회장인 엄마를.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한지아의 회장실. 한민호는 누나 앞에서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정말 기쁘다. 서연이를 찾아서. 그러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한지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 출생신고랑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팀이랑 상의 중이야. 최대한 빨리 처리할 거야. 언론 발표는? 일단 조용히 하려고. 서연이가 아직 적응 중이잖아. 현명한 판단이야. 내가 서연이 잘 챙길게. 고마워, 민호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사무실을 나온 한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야. 어제 왜 놓쳤어? 고작 여고생 하나 못 잡아?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변명은 됐고, 다시 기회를 줄게. 이번엔 실수하지 마.
한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17년. 17년을 준비했어. 회장 자리가 코앞인데 이따위 변수가 생기다니. 그 아이 할머니 묘소 위치 알지? 거기서 시작해. 흔적을 지워. 할머니가 남긴 증거물들 다 찾아내. 필요하면 묘소를 파헤쳐서라도 찾아. 전화를 끊고 한민호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저예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제 조카 이야기인데 17년 만에 찾은 딸. 감동적이죠? 그런데 조금 각색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점 강조해 주시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 하나 써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해명하면 되니까. 일단 여론을 흔들어 놓으면 감사합니다. 한민호는 전화를 끊고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사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하지만 넌 사라져야 해.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17년이야.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어.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에서 서연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네, 엄마.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을 만한 얼굴로 위장한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긴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빼앗긴 거야. 대체 누가? 왜? 엄마 살던 집에 잠깐 다녀와도 돼요? 두고 온 게 있어서. 금방 올게요. 서연은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상자 밑바닥에서 천으로 쌓인 작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서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없을 거야. 할머니가 널 구한 날, 인신매매 조직에서 구했어. 그 조직 뒤에 큰 사람이 있었어. 할머니가 증거를 모았어. 이 테이프 끝까지 들어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기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한 거지? 아기가 죽었다고 믿고 있어? 네, 부회장님. 한지아 씨는 완전히 믿었습니다. 관까지 보여줬으니까요. 여자 목소리. 박정숙이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회장 자리는 시간 문제야. 조카만 없으면 상속권은 내 거니까.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아기는 어디로? 알 필요 없어. 돈은 받았지? 그걸로 충분해. 17년. 아니, 20년이 걸리더라도 회장이 되어야 해. 그래서 나를 첩의 아들이라 무시하던 인간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겠어. 남자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부회장, 첩의 아들, 삼촌, 한민호. 그렇게 친절했던 삼촌. 그가 모든 것의 배우였습니다. 서연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계단 아래에 낯익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그날 자신을 쫓았던 그 차. 그리고 차 옆에 서 있는 남자. 한민호였습니다. 서연과 한민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민호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서연아, 어디 가니? 서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민호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삼촌이잖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한민호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알았구나. 녹음기 찾았지? 똑똑하네. 그 할머니도 똑똑했어. 하지만 결국 혼자 죽었잖아. 왜? 왜 이러세요? 첩의 자식이라고 난 평생 천대받았어. 17년을 참았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이제 와서? 안 돼. 한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아래층에서 경찰들이 우르르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손들어. 한민호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 뒤에서 한지아가 나타났습니다. 민호야. 다 들었어. 한지아의 손에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집을 나설 때부터 불안했어. 전화를 걸어뒀지. 내 목소리 다 들었어. 한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나, 20년이 걸리더라도 회장이 되겠다고? 넌 내 동생이었어. 그런데 내 딸을 빼앗아 간 게 너였어? 누나, 잠깐만. 체포하세요. 경찰이 한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한지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옆에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17년 전 죽었다고 들었던 제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홀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은 한지아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17년 전 한민호와 박정숙의 대화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민호 전 부회장과 박정숙은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제 딸 이서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지아는 서연을 데리고 조용한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아, 내게 소개할 사람이 있어.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 서연아, 나야. 아빠, 어? 엄마랑 대학 때 만났어. 서로 사랑했지.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어. 이미 헤어진 후였으니까.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어. 견딜 수가 없었어. 해외로 떠났지. 한지아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연락했어. 서연이를 찾았다고. 내 아빠 돌아왔어. 아빠. 이준혁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포옹.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7년의 아픔이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